하나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AN 수열의 크기가 2의 n승이라는 것이고요. 다조건을 보니까 10개의 항을 나열해 달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14래요. 그런데 뭐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10개 항 크기의 합이 공비 마이너스 1의 첫 항의 공비의 항수 빼기 1. 그렇죠. 이런 관계가 나올 것이다. 자, 여기서 킥이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빼겠습니다. 빼게 되면 10개의 항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각각의 수열의 크기에서 항들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의미가 뭐냐? 그 디테일이 뭐냐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2의 11승 더하기 12. 자, 어떤 디테일이냐? 이런 거죠. AN 수열은 플러스 2의 n승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의 n승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AN 수열이 0보다 크다면 그러면 0이 될 테니까 여기 이 결과를 만드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합니다. 아무런 기여를 못하죠. 그러나 이 수열이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an에서 마이너스 an을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2an 즉 2의 n 플러스 1이라는 결과를 갖게 되면서 어떤 플러스 요인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결과를 알게 되면 원인 n번째 항이 음수였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 2의 11승을 딱 봤을 때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만.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의 10승이었나 보다.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의 10승이었으니까 2의 11승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12도 8과 4의 합으로서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어야 되고 이러려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의 1승이었어야겠구나.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N 수열을 나열할 수 있게 됐어요. AN 수열은 첫 번째가 음수고요. 두 번째가 음수.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양수, 열 번째 항이 음수. 그런데 질문은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여기 보다시피 5개. 자,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2의 1승부터 2의 9승까지 그리고 실제로 뺐어야 될 놈은 더했으니까 2번 빼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계산의 영역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의 첫 항에 공비의 항수 빼기 1 얘는 1023 339 342 1 빼기 4 648 672가 되겠습니다. 72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나 조건을 쳐다보니 그래 등비수열이구나 크기가. 근데 부호를 모르는데 결과를 쭈루룩 나열하고 있어. 크기의 합은 이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 거죠. 이 경우 수열이 음수여야지만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구나. 2의 11승이야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승이야 10이야 이거를 2의 지수로 나눠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 음수였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열 번째가 음수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유사한 기출문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뭐 다소 전형적이긴 합니다. 첫 번째 항과 공차가 음의 정수. 이런 주제는 워낙 많이 나온 주제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더라? 그렇죠. 어떤 수열의 크기에서 수열을 빼는 행위를 했잖아요. 이때 수열이 0보다 크면 0이 될 것이고 수열이 이제 등을 둡시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2an이 돼서 플러스가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적용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행위를 할 거냐면 그렇죠. 얘를 여기다가 뺄 겁니다. 빼서 여기 뭐 5개죠. 그래서 an의 크기에서 an을 뺀 그 결과물이 14이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이번에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나? 그렇죠. 얘를 여기다가 빼야 됩니다. 사라지면서 그래서 bn의 크기로 bn을 빼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40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조건을 딱 보니까 조건에 무슨 얘기가 있었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비행수열은 첫 번째가 플러스고 두 번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음수여야지만이 어떤 이 결과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얘네 둘의 합이 지금 40이란 얘기고, 그 얘기는요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B2, B4잖아요. 그러면 B2로 묶읍시다. B2로 묶으면 얘는 거기다가 공비제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엔소엘이 공비가 뭐 이렇다, 지금 이런 사고 방식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되었든 얘네 둘의 합이 40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나? 어쨌든 한글도 자연수, 정수죠, 정수가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1 더하기 r제곱, 근데 공비가 음의 정수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나?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단 이거는 같이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냅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3이면은 이건 좀 단순해 보이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지부터 체크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죠. AN 수열이 양수면 0일 거고 AN 수열이 음수면은 마이너스 2AN이 될 테니까 그거 갖고 이제 무엇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체크했을 때 가장 단순하고 빨랐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면 BN 수열은 공비가 마이너스 2고 이때의 두 번째 양이 얼마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서 얘가 수열이 2,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16, 32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다섯 개 항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22가 되네요. 그럼 그때 AN의 합은 5가 되면서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세 번째 항이 5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다섯 개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항이 1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이 1이면은 네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0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0이 아닌 항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네 번째부터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상황, 항이 음수여야지만 계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항과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를 매겨주게 되고, 그것은 마이너스 2에 세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 더해졌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 두 개 더해졌던,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고, 그것이 얼마라고 써있죠? 14. 그 얘기는 이거 마이너스 7. 그 얘기는 3 공차가 마이너스 9. 그렇다면 공차는 마이너스 3으로서 존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존재 가능하네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를 2번으로 할게요. 저 얘기는 지금 비행수열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비행수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두 번째 항이 얼마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분의 2 자연수가 안 돼서 탈락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 항에서 무언가가 또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저는 풀어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순서를 조금 약간 섞었는데요. 그러면 비엔 수열은 얘가 이런 상황에서 뭐가 되느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두 번째 항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0 이러면서 이 첫 번째 구조를 봤을 때 비엔들의 합이 10이 돼요. 그러면 그 AN 수열, 다섯 개 AN 수열의 합이 17이 돼야 되고, 근데 이게 5의 배수가 돼야 됐잖아요. 등차 중앙이 세 번째 항이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 1번에서 답이 나오게 되고, 답은 A7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까 어디 있었지? 세 번째 항이 1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 항으로부터 4 차이가 저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AP, AQ는 P-Q 공차니까,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줘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이네. 일곱 번째 항이면 여기로부터 공비의 제곱. 아까 공비가 얼마였냐? 여기서 답이었죠? 이게 결국 답이었는데 이때 공비가 얼마였지? 아, 그쵸. B2는 마이너스 4고 공비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4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2에다가 4를 곱하면 답은 117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음이어야지만 어떤 양의 값을 더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빼주면서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 이게 여기냐? 아, 여기구나. 이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또 얘를 빼주면서 이 구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두 번째와 그 네 번째다 보니까 거기서 공비를 추론할 수가 있게 됐어요. 어느 정도는 공비를 추론할 수 있게 됐는데 결국에는 1 플러스 r 제곱이 그 20의 약수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비가 가능한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저 등차 중화 자연수의 조건에 안 되더라. 공비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첫 번째 항이 자연수원 조건에 모순 나더라. 결국 여기서 답이 나오는구나. 뭐였죠? 공비가 마이너스 2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일 때 되더라 이거였죠. 이걸 통해서 항들의 합을 구한 다음 이 등차 중화를 활용해서 세 번째 항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연산을 통해서 공차를 뽑아내게 되면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제? 이 주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였던 문제였습니다.